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후퇴를 보였죠. 잠시 후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1.27% 하락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6%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달리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었는데 한 번 정도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했는데 횡보만 조금 하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한 5% 6% 나온 것도 아니고 1%니까 그냥 숨고르기 숨쉬기 하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밀렸는데 나스닥이 뭐 급등을 하고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 밀리면서 나스닥 또한 숨고르기 15,000포인트 저항 앞두고 그냥 숨고르기 좀 하는 단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요. 2600 정도로 출발을 해서 뭐 위아래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시초가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뭐 점심 전후에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그냥 20일 정도에는 나와야지 뭐 하루라도 늦으면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항상 중요해요. 실질적으로는 지난주 정도에는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지난주 후반 정도에 나오면 깔끔한 거고 아니면은 이번 주 초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21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인 거죠.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거래일이 3거래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발표를 했다.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호재는 맞습니다. 분명히 호재는 맞는데 에이 올해는 어느 정도는 물량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량들도 일부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나오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 있다. 적어도 기대감 쭉 올려놨으면은 어저께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도 어차피 호재는 추후에 반영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외국인이 그렇다고 뭐 주식을 팔거나 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샀는데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뭐 18,000계약 대량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 4,000계약 매도 우위로 잡혔다. 어제 대량 매수한 다음에 일부 줄인 거죠. 4분의 1도 안 돼, 4분의 1 정도? 도 안 되는 이런 물량이니까 정말 소수만 줄였다 정도 조절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보시면은 그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한 3만 계약 정도 매수를 했다가 오늘 조금 줄여가지고 2만 5천 계약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물 매수가 2만 5천 계약이다. 우상향하기에 딱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 옵션 포지션으로는 살짝 이제 2600에 대한 경계감 정도 작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선물을 이 정도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옵션은 사실 조금 버리고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 뭐 수백억 정도를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이런 전략,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뭐 쓸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콜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해야겠죠. 요거는 추후에 조금 더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코스피는 2600 공방인데 여기서 한 템포 한두 번 이렇게 건드리다가 쉬면서 가도 되고 지금 추세로는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2600 위에서 유지되다가 한 번 더 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40 넘어서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고 900 전후 정도까지는 그냥 어렵지 않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000포인트도 뭐 내년 상반기는 당연한 거고요. 내년 1분기에도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시작이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840 넘어가면서부터가 시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그냥 숨고르기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14만 원대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 보기 살살 하면서 숨고르기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에서 점프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52주 신고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75,000원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가격은 아니고 저 77,500원 정도 요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뭐 77,500원도 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는 보는데 내년까지 해서 뭐 기존에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본전 부근 혹은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셨을 텐데 뭐 8층에 뭐 계시는 분들도 다들 뭐 수익 전환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또 CES에서 자, 수소 소프트웨어 미래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부터 뭐 수소차 쪽으로는 현대차가 뭐 넥소부터 시작해서 좀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정도까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AM도 발표하고 수소도 발표하고 자율주행도 발표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발표하고 할 게 굉장히 많죠. 현대차는.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CES에서 좀 이를 갈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소 관련주들 이제 은근슬쩍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필두로 해서 S 퓨얼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주가 탄력은 좋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 나오자마자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가 이제 동아퓨얼셀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동아퓨얼셀도 위쪽으로 살짝 빼꼼하고 고개 내밀고 있죠. 그리고 전통의 종목 유니크 같은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가 수소탱크 항상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하고는 뗄 수가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5,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쯤 이제 정신 차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5,000원을 넘어가면은 내년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수소 관련주 쪽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뭐 네옴시티나 이 사우디 쪽, 중동 쪽하고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세종공업이든 종목이 너무 많죠. 뭐 모토닉도 있고 관련주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관련주들도 은근슬쩍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다른 친환경 관련주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수소 쪽도 순환이 한번 돌 때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알테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바이오주들 순환매가 돌고 있죠.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고 개별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 움직이고 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8만 원을 제대로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HLB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HLB 같은 경우가 이제 52,000원 구간 건드리고 있죠. 제가 이거 4만 원대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39,000원만 넘어가면 됩니다 했는데 바로 넘어갔죠.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은 HLB 제약 같은 경우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멋지게 HLB 제약이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덜 오른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올라오는 건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순환매가 돌면서 제가 앱클론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카티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유전자 가위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전자 가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난치암 쪽으로 카티 치료제 진출하는데 이제 앱클론이 좀 앞장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언제 주목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직까지 바닥에서 벅벅 기고 있습니다. 12,500원 아래면은 이거 무혈입성 구간이라서 이거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는 한 번 정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심증은 있는데 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급을 붙여줘야지만 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불안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거래대금 들어올 때 보시고 나는 지금부터 싸게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종목으로 제가 큐브엔터 말씀드렸죠. 최근에 뭐 JIP니 YG니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중소형사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여자아이들이 활약을 많이 해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억울하게 좀 많이 밀려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중소형사 쪽에서는 이제 큐브엔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여자아이들 이슈가 나오면서 내년 1월에 이제 컴백한다라고 하죠. 이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퀸카가 올해 그 뭐 최고의 이제 뭐 노래 중에서 뭐 3위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큐브엔터가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핑크퐁 컴퍼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IPO 기대감 이거 한 3년 전, 4년 전에도 나오고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이제 핑크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요즘은 아시는데 아직도 모르신다라고 하면 아기상어 하면은 다들 아시겠죠. 아기상어를 만든 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스마트 스터디였죠. 그래서 이 삼성 출판사가 이제 그 최대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거. 뭐 과거부터 계속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토박스 코리아나 오로라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그 아기상어 쪽하고 이제 뭐 제품을 연계해서 이제 판매하고 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왔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상속 증여세법 쪽으로 해서 출산 장려 정책 발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리소프트나 이런 쪽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리소프트는 좀 덜 올랐는데 핑크퐁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유엔젤이나 이런 쪽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틱톡 쪽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틱톡샵을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비데이즈, 이 틱톡하고 연관돼 있는 관계돼 있는 이제 거래처들이죠.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뭐 이런 종목들 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플레이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틱톡의 광고를 담당하는 기업이죠.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FSN, 이게 원래 한글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였다가 이제 줄임말이 됐죠, 영어로. 그래서 이니셜이 됐는데, FSN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급등하면서 이제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쉬고 있었는데, 이 흐름을 돌파해 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넘어가면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한번 뭐 시세를 줄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대동 같은 경우는 기존 이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랑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미 MOU가 나오면서 대동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는데 뭐 이중천장 찍어놓고 당연한 거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뭐 이 MOU만으로 이만큼 올라오는 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2배나 올라왔는데, 뭐 이런 입장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상승폭을 내줬었는데, 최근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긴 했지만 오늘 바로 좋은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동, 뭐 대동기어 이런 종목들 급등이 나오고, 대동 금속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 해서 대동그룹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할인 같은 경우는 뭐 다행히 그 인수가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운영을 제대로 하는 그룹이 흔치는 않았다라는 거,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페노션은 이 M&A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자금 조달할 때 페노션 쪽에서 땡겼어야 되는 거니까, M&A 이슈가 페노션에는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MM 같은 경우도 쉬는데, HMM은 조금 달라요. 하림하고는 좀 다르게, 물론 여기도 제대로 안 되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인이 없는 것보다는 낫고요. 주인이 없는 것보다는 주인이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밀렸는데, 지금 뭐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수에즈 운하도 그렇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제도 이제 그렇고 계속 이제 물류 대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HMM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인 모멘텀만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좀 올라와서, M&A 이슈로 과도하게 올라와서 그런 거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저점 잡으면은 또 이제 반등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위니아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각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3일 회계법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위니아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유그룹 전체가 좋았죠. 그래서 대유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 뭐 대유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대우그룹 중에서는 뭐 대우 플러스나 이런 데는 너무 동전주라서 위니아도 마찬가지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 대우 에이텍이나 그나마 조금 뭐 기업 자체도 좀 이제 단단하고 하다 보니까 다 동전주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빨리 올라오는 것 뿐이고,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지 꾸준히 들고 가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지금 시장은 간단해요. 반도체 기본적으로 담아 놓으시고요. 반도체 쉴 때 담아 놓으시고,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말고 쉴 때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뭐 성장주들 하나씩 이렇게 제가 뭐 바이오주랑 2차 전지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뭐 바이오주가 1월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HLB처럼 개별 이슈,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과 그리고 FDA 승인과 이 좋은 이슈가 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면 뭐 에콜론처럼 이제 아예 바닥에 있거나 이런 종목에 저는 좀 눈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CES 관련주 보시면 돼요.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은 항상 뭐 12월에서 1월까지 한 번 정도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안겨주는 쪽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뭐 엔터주 같은 경우 엔터랑 콘텐츠 해서 이게 메타버스까지 이어주는 요 상황 이런 걸 같이 보시면 돼요. AI는 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AI, 로봇, 반도체 같이 묶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라고 썼지만 이거 그냥 주도주라고 읽고 같이 묶어서 말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도주들은 쉴 때 그냥 보면 된다. 최근에 의료용 AI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다들 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해서 뭐 내년까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고 최근에 좀 섭섭했던 시장도 이겨내고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영상 하단에 보면은 저희 상담하기 있죠. 상담 신청하시면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렵다. 나는 이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혼자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